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서부, 동부, 중서부 4개주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경험한 23년 차 이민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퀄리티 라이프를 위해 살기 좋은 지역과 동네를 찾는 방법에 대해 저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생활에서 주택 소유가 렌트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일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렌트에 비교해서 홈 오너십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비교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위 가격, 중위 이하 가격 및 중위 이상 가격을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저희 동네 중위 가격에 해당하는 37만 불 주택 가격과 2.95% 몰기지 인트리스트 레이트를 월 2,000불에 해당하는 3베드룸 2베스 아파트먼트 렌트와 비교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30년 주택 소유 시 2배의 단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 3년 소유 시에 단순 계산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단순 계산이라서 계산에 고려되지 않은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기지 이자율에 따라서도 비교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계산만으로 렌트가 주택 소유보다 이득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신뢰를 통해서 저의 주택 경험을 구매 경험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중위 가격에 해당하는 42만 불 주택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시면 30년 주택 소유 시에 1.7배의 단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 4년간 소유하면 단순 계산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중위 이상 가격에 해당하는 55만 불 주택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시면 30년 주택 소유 시 20%의 단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 5년 소유 시 단순 계산에 따른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단순 계산이라서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제 경험과 비용 자료들을 기초로 주택 소유의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심도 있게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린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제가 4년 1개월간 소유한 주택입니다. 참고로 퀄리티 라이프 스코어가 최상인 A 플러스 지역입니다. 2001년도에 지어진 방 4개, 화장실 3개의 2100 스퀘어핏짜리 집이었습니다. 소유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년 1개월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금융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베드 2베스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4년 거주 후 11,000불 정도의 이득이 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입 가격이 24만 6천 불이고 클로징 코스트 4천 불을 더하면 25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임프루브먼트 홈 케어 비용, 즉 잔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매년 1,000불 정도로 계산해서 4년간 4,000불이 들어갔다고 계산했습니다. 프로퍼티 텍스를 매년 5,000불, 4년간 2만 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소유 유지 비용이 4년간 총 27만 4천 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집 유지에 들어간 인건비는 계산에 넣지 않았고 아파트에 비해 넓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4년 1개월 거주 후에 매매 가격이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인해 24만 불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링 코스트, 즉 리얼터, 텍스 등 3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구입, 유지, 매매 차액이 마이너스 6만 4천 불입니다. 여기에는 디프리시에이션 코스트가 포함된 것입니다. 렌트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2천 불 4년 1개월 동안
그 비용에 대비해서 구입, 유지, 매매 차익을 빼고 나니까 38,000불 이득이 되고 공간을 넓게 자유롭게 사용한 것에 대한 이득이 있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좋았다. 그리고 텍스 베네핏이 5,000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기지 인트리스트 3만 1,000불 정도, 3만 2,000불 정도를 빼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이득은 11,000불 정도인 것으로 최종 계산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상황인데도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소유하지 못한다면 큰 이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풀만에서 제가 새집일 때 입주해서 지난 7년간 소유한 주택입니다. 참고로 퀄리티 라이프 스코어가 준 최상급인 A인 지역입니다. 2009년도에 지어진 방 5개, 화장실 4개의 3,400 스퀘어핏짜리 집이었습니다. 구입 가격이 37만 불이고 클로징 코스트 4,000불 더하면 37만 4,000불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임프루브먼트 홈 케어 비용으로 매년 1,000불을 계산해서 7년간 7,000불, 프로퍼티 텍스 매년 5,500불에서 7년간 38,500불. 그래서 전체 주택 소유 유지 비용이 7년간 총 41만 불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유 비용이 그렇고 물론 저의 집 유지에 들어간 인건비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생활 공간들이 있었지만 그건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7년 거주 후 매매 가격이 38만 7천 불, 즉 셀링 코스트, 리얼터 텍스 등의 비용을 4만 5천 불 제하고 나면은 구입 유지 매매 차액이 마이너스 12,500불 정도. 또 렌트 비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16만 8천 불 정도 7년 동안 그 비용을 대비해서 계산을 하면은 16만 8천에서 12,500불을 제하면은 15만 5천 불 정도의 이득이 되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3,400 스퀘어핏 5베드룸 4베스 집을 사용한 것이 1200 스퀘어핏 3베드룸 2베스의 렌트 프로퍼티보다는 훨씬 더 공간을 넓게 또 프라이버시도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텍스 베네핏으로 한 10,000불 정도를 베네핏을 받은 것 같고 몰기지 인트리스트를 84,000불을 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총 최종 8만 1,000불 정도의 이득이 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7년적 장기간 소유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4년 또 7년 기간의 주택 소유 느낀 바는 장기 소유가 아닐 경우 주택 가격 인상이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 지역 또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는다면 큰 이익을 주택 구매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구입하는 세 번째 집의 경우 퀄리티 라이프 스코어가 높은 지역에 좋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공간으로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정 투자 측면도 최대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7에이커 대지에 2001년도에 지어진 1, 2층의 4베드룸 3베스 2,948 스퀘어핏이 있는 그리고 또 언피니시드 베이스먼트가 풀 베이스먼트가 있는 그런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네이버후드입니다. 약간의 여담이지만 집이다 물건은 주인이 있다는 속담이 있죠. 저도 우연 같은 필연이 있었습니다. 직장 인터뷰 방문 시 우연히 지나치며 둘러본 락키넥 스테이트 파크, 또 맥쿡 파크 비치, 그리고 탱글우드 네이버후드가 모두 이스트라임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은 탱글우드 네이버후드를 잠깐 둘러보고
현재 저희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돌려서 공항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한 지 1개월 정도 되었을 때 직장 동료들의 차를 같이 얻어 타게 되었고, 그날 탱글우드 네이버후드를 좋은 동네로 소개받고 동네 전체를 다시 둘러보게 됩니다. 진로에서 집을 보는 중에 현재 저희 집을 발견했으나 상태가 최상급은 아니었고 값도 특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은 바로 팔리지 않다가 몇 달 뒤 6, 7만 불이 내린 값에 나오더니 다시 6개월 후 은행이 소유한 상태에서 일주일간의 온라인 경매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친구에게 연락해 집 외부와 내부를 3번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전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 같았지만 펀더멘탈은 좋아 보였습니다. 와이프는 반대하고 부동산 중개인 친구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no pain, no gain, no risk, no invest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았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 집을 사서 improve하는 레노베이션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배경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스트라임은 예쁜 조용한 비치 타운입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안에 이런 비치가 여러 곳 있습니다. 위치가 I-95 근처에서 뉴욕, 보스턴, 하트포드, 프로비던스, 뉴헤이븐 등 주요 도시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좋고 녹지 공간도 많은 동네입니다. 저희 집이 예전 집보다 넓고 또 언덕 위에 위치해서 뷰도 괜찮고 선호하는 네이버후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unfinished basement 스페이스가 1000스퀘어핏 정도 있어서 홈 오피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부 좋지 않은 컨디션이 있긴 했지만 좋은 가격에 구입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레노베이션 하면 굿 인베스트먼트 포텐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라지 뒷문이 녹슬고 일부 썩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이 아닌 상태에도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좋은 값에 구입해 선호하는 스타일로 레노베이션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인베스트먼트 기회로 보고 리스크 테이킹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입 후 약 2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홈 레노베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키친 리모델링으로 뉴 카운터탑과 포시트, 싱크, 또 캐비넷을 리피니시하고 어플라이언스를 전부 새 걸로 교체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개의 바스룸 리모델링을 하고 2층 카펫을 하드우드 플로어로 다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에 모든 층에 페인팅을 새로 다 하였습니다. 모든 방 문들과 또 그라지 또 라이트닝 시스템과 스위치를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프루브를 에어 컨디셔닝이라든가 플러밍 등 히팅 시스템도 레노베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핑도 임프루브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던 나무들도 한 30여 그루 정도 제거하고 위더 베리어를 설치한다든가 또 앞마당 뒷마당에 화이트 락 커버링을 하고 드라이브웨이도 코팅을 직접 하였습니다. 컨트랙트를 고용하지 않고 개별 업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습니다. 페인터, 일렉트리션, 플러머, 카운터탑, 또 하드우드 플로링 하는 개별 업자들을 필요할 때마다 직접 고용해서 직장 퇴근 후 2달간 do it yourself DIY로 리노베이션을 하였습니다. 4만 불 이상 절약했고 경험과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덕분에 새집 같은 16년 된 집에 입주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unfinished basement를 사무실로 개조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길어지고 있는 텔리워크를 위한 홈 오피스로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계속된다면 유용하게 이용될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 및 유지 비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입 가격이 32만 300불, 클로징 코스트 4,000불, 그래서 32만 4,300불 구입 비용입니다. 레노베이션 임프루브먼트 홈 케어 비용으로 4만 3,000불, 프로퍼티 텍스로 6만 4,100불, 총 주택 소유 유지 비용이 43만 1,400불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됩니다. 6년 반 거주 후에 매매 가격이 55만 불이 된다면은 셀링 코스트를 5만 3,500불이 제외되고 구입 유지 매매 차익이 11만 8천 불이 됩니다. 렌탈 비용을 계산했을 때 19만 5천 불 정도 6.5년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유지 매매 차익으로 빼면은 31만 3,600불 토탈 이익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또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텍스 베네핏까지 13,000불 정도 받으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6년 반의 단기간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싼 가격에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테이킹한 덕분에 인베스트먼트의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의 주택 구매 경험을 통해 볼 때 주택 소유는 렌트보다 이득이었습니다. 10년 이하의 짧은 소유 기간에도 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던 2008년, 2009년 시기에도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득을 만들려면 장기간의 소유 및 굿 프라이스 레노베이션 옵션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